밤이 되면 한숨부터 나오십니까? 아직 불도 끄지 않았는데 오늘도 또 오래 뒤척이겠구나 싶은 마음이 먼저 드시지는 않으신가요? 누워도 잠은 안 오고 괜히 지난 일들이 떠올라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가 시계를 보면 어느새 새벽이 되어 있는 밤. 약을 먹으면 잠깐 정신을 잃듯 잠들 뿐이고 아침에는 더 무겁고 더 지친 몸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일상이 반복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생각까지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줄어드는 거겠지. 이제 푹 자는 건 욕심인가 보다. 약 없이 자는 건 이미 어려워진 몸이 된 건 아닐까? 만약 이런 생각을 자주 하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여 온 그 생각이 사실과는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약을 무조건 끊으라는 말도 아니고 정신력으로 버티라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잠을 너무 단순하게만 생각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은 노력해서 얻는 결과가 아니라 몸이 스스로 준비가 되었을 때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배가 고프면 음식 생각이 나듯 몸이 밤이라는 신호를 정확히 받으면 졸음이 오고 잠이 깊어집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의 몸이 이제 그 신호를 잘 받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스가 오래 쌓일수록 그리고 저녁 시간의 생활 패턴이 흐트러질수록 몸은 밤과 낮을 구분하는 능력을 서서히 잃어갑니다. 겉으로는 조용히 누워 있어도 몸속은 계속 나처럼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러니 눈은 감고 있어도 잠은 얕고 자주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상태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대부분의 분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수면제입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누우면 빨리 잠드는 것 같고 밤을 통째로 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약의 양이 늘어나고 아침에는 머리가 멍하고 입이 마르고 온몸이 무거운 느낌이 더 심해집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약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약이 잠을 만드는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면제는 몸이 자연스럽게 잠들도록 돕는다기보다 뇌의 각성을 억제해 잠든 상태처럼 만드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잠을 잔 것처럼 보여도 몸이 스스로 수면 리듬을 회복하는 데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오래 의지할수록 몸이 스스로 잠드는 힘은 점점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희망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수년간 잠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 중에도 몸의 기본 수면 능력은 아직 충분히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지 그 기능이 꺼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마치 전등이 고장 난 것이 아니라 스위치가 내려가 있는 상태와 비슷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열쇠가 바로 수면 호르몬입니다. 우리 몸은 밤이 되면 스스로 졸음을 만들어내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이 제대로 나와야 깊은 잠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낮 동안의 활동과 식사, 그리고 저녁 시간의 습관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그 재료가 되는 물질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거나 밤에 분비되어야 할 시간에 방해를 받으면 수면 리듬이 쉽게 깨집니다. 많은 분들이 잠과 음식은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배부르면 오히려 잠이 안 온다고 느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배부름이 아니라 어떤 영양소가 언제 몸에 들어오느냐입니다. 우리 몸은 저녁 시간에 특정 영양소가 들어오면 이제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반대로 잘못된 음식이나 늦은 시간에 자극적인 식사는 몸을 계속 깨어있게 만드는 신호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낮 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긴장한 상태가 계속되면 몸은 밤이 되어도 긴장을 풀지 못합니다. 이때 신경을 안정시키는 영양소가 부족하면 근육은 계속 굳어 있고 뇌도 쉽게 진정되지 않습니다. 또 수면 호르몬의 재료가 부족하면 몸이 밤이라는 것을 알아도 실제로 잠으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반복되면
점점 잠드는 능력이 약해진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인 점은 이런 변화가 아주 오래 진행된 경우가 아니라면 생활 습관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다시 좋아질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녁 식사 시간과 내용, 잠들기 전 간단한 간식 습관을 바꾼 뒤 서서히 잠의 질이 회복된 분들을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잠드는 시간이 조금 줄어들고 그 다음에는 밤에 깨는 횟수가 줄고 몇 달이 지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점은 잠을 억지로 만들려고 애쓰기보다 몸이 스스로 잠들 수 있는 조건을 다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조건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저녁 식탁, 그리고 잠들기 전 한두 시간의 습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그 조건이 무엇인지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번에 기적처럼 바뀌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몸의 리듬을 천천히 제자리로 돌려놓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많은 어르신들이 충분히 해내셨고 지금도 실천하고 계신 방법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수면을 좌우하는 핵심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왜 나이가 들수록 그 과정이 흔들리기 쉬운지부터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면증을 겪으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잠이 왜 오는지, 그리고 왜 안 오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잠을 너무 당연한 현상처럼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피곤하면 자는 거고 못 자면 예민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하지만 잠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몸속에서 일어나는 정교한 생리작용의 결과입니다. 우리 몸에는 낮과 밤을 구분하는 내부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는 햇빛, 식사 시간, 활동량 같은 신호를 받으며 하루의 리듬을 맞춥니다. 낮에는 몸을 깨우는 호르몬이 활발해지고 밤에는 몸을 쉬게 하는 호르몬이 늘어납니다. 이 전환이 부드럽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졸음을 느끼고 잠이 듭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수면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은 밤이 되면 서서히 증가하면서 몸 전체에 이제 쉬어야 한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체온이 약간 내려가고 뇌의 활동이 느려지면서 깊은 잠으로 들어갈 준비가 시작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약해지기 쉽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 호르몬을 만드는 기관의 기능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밤이 되면 자동으로 졸음이 밀려왔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밤이 되어도 졸음이 또렷하지 않고 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변화를 단순히 노화 현상이라고만 생각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기능이 줄어드는 것과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다릅니다. 줄어든 기능은 다시 도와줄 수 있지만 포기해버리면 더 빨리 약해집니다. 이 수면 호르몬은 혼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낮 동안 만들어진 다른 물질을 재료로 사용합니다. 낮에 햇빛을 보고 몸을 움직이고 적절한 음식을 먹어야 밤에 필요한 재료가 충분히 준비됩니다. 그런데 낮 활동이 줄고 실내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식사가 불규칙해지면 재료부터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밤에 만들어지는 수면 호르몬의 양도 자연히 줄어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스트레스입니다. 걱정이 많고 긴장이 오래 지속되면 몸은 계속 낮이라고 착각합니다. 몸을 깨우는 호르몬이 밤까지 높게 유지되면서 수면 호르몬의 작동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피곤한데도 잠이 안 오고 잠들어도 금방 깨는 일이 반복됩니다. 여기에 저녁 시간에 잘못된 습관이 더해지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늦은 시간에 과식,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 밤늦게까지 밝은 불빛 아래에서 텔레비전이나 휴대전화를 보는 습관은 몸의 내부 시계를 계속 뒤로 미룹니다. 몸은 아직 밤이 아니라 낮이라고 인식하게 되고 수면 호르몬 분비가 늦어지거나 줄어듭니다. 결국 몸은 잠들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억지로 누워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잠에 대한 부담과 걱정이 커지고 긴장이 더 심해집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침대에 눕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잠은 더 멀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느끼는 것처럼 몸이 완전히 망가진 것이 아니라 리듬이 흐트러진 상태라는 점입니다. 흐트러진 리듬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맞출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이 밤이라는 신호를 다시 정확히 받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낮과 밤의 구분을 분명하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낮에는 빛을 충분히 보고 몸을 움직여 내부 시계를 깨워주고 저녁에는 몸을 서서히 진정시키는 방향으로 신호를 바꿔줘야 합니다. 특히 저녁 식사 이후부터 잠들기 전까지의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몸에 어떤 자극을 주느냐에 따라 밤의 수면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점은 잠은 길이보다 깊이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면 예전처럼 길게 자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은 잠의 비율이 유지되면 아침에 충분히 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얕은 잠만 오래 자면 시간은 길어도 피로는 남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잠의 시간보다 잠의 질입니다. 이제 방향이 조금 보이기 시작합니다. 수면제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수면 호르몬을 잘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다시 조성하는 것입니다. 낮에 만들어야 할 재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저녁에는 그 재료가 수면 호르몬으로 잘 전환되도록 도와주는 생활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와 잠들기 전 간단한 음식 선택이 어떻게 수면 호르몬 생성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들이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이미 여러분 식탁에 자주 올라오는 음식들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이 안 온다고 하면 침대나 베개를 먼저 바꾸려고 합니다. 물론 환경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몸을 잠들 준비 상태로 바꾸는데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저녁 이후에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 저녁 식사와 잠들기 전 간단한 음식 선택이 수면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 것은 수면 호르몬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낮 동안 만들어진 특정 물질이 밤이 되면서 변환되어야 비로소 수면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재료가 부족하면 밤이 되어도 몸은 잠들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이 재료 가운데 중요한 것이 바로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입니다. 이름은 조금 어렵지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 구성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 물질이 낮 동안 충분히 들어와야 밤에 수면을 돕는 물질로 바뀔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식사량이 줄고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면서 이 재료도 함께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트립토판은 특별한 보약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에도 들어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유, 바나나, 견과류, 닭고기 같은 음식들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 몸이 편안해지도록 돕는 재료를 제공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잠들기 2시간 전쯤 부담스럽지 않은 가벼운 간식으로 따뜻한 우유 한 컵과 바나나 반 개, 그리고 아몬드 몇 알 정도를 드시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양이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무 늦지 않게, 그리고 과식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유를 차갑게 마시기보다 미지근하게 데워 마시면 속이 편안해지고 몸이 이완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간식은 배를 채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몸에 이제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주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나치게 공복 상태가 되면 오히려 혈당이 불안정해져 잠이 얕아질 수 있습니다. 적당한 양의 가벼운 간식은 오히려 밤의 안정감을 높여줍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신경을 안정시키는 영양소입니다. 낮 동안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긴장을 합니다. 걱정, 뉴스, 사람 관계, 몸의 통증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신경을 예민하게 만듭니다. 이런 긴장이 밤까지 이어지면 몸은 쉽게 이완되지 못합니다.
이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마그네슘이라는 미네랄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데 관여합니다. 부족하면 몸이 쉽게 긴장하고 쥐가 잘 나거나 잠들기 전 다리가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호박씨, 시금치, 콩류, 카카오 함량이 높은 다크 초콜릿 등이 있습니다. 저녁 식사 때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를 충분히 드시거나 잠들기 3시간 전쯤 호박씨를 한 줌 정도 간식으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크 초콜릿도 소량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당분이 많은 제품은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카카오 함량이 높은 제품을 조금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음식들이 약처럼 바로 강한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며칠 만에 극적인 변화가 오기보다 일주일, 2주일 지나면서 몸이 조금씩 안정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꾸준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기보다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저녁에는 탄수화물을 먹으면 안 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늦은 밤에 많은 양의 흰쌀밥이나 빵을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당한 양의 복합 탄수화물은 오히려 트립토판이 뇌로 잘 들어가도록 도와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작은 고구마 반개, 귀리나 현미로 지은 밥 소량, 통곡물로 만든 크래커 몇 장 정도는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밤의 안정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천천히 에너지를 공급해 밤새 몸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돕습니다. 결국 저녁 식사의 핵심은 배부름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단백질, 채소, 적당한 복합 탄수화물이 어우러진 식사가 몸을 가장 편안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잠들기 전 가벼운 간식으로 수면에 필요한 재료를 조금 더 보태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식사 습관을 바꾸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큰 차이를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잠드는 시간이 조금 줄고 밤에 깨는 횟수가 줄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전보다 덜 무겁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몸의 리듬이 서서히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수면을 방해하는 저녁 시간의 습관들, 특히 카페인과 술, 그리고 늦은 시간의 자극이 어떻게 잠을 깨우는지, 그리고 그 대신 무엇으로 바꾸면 좋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음식으로 준비를 했다면 이제는 방해 요소를 줄이는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앞에서는 저녁 식사와 간식이 몸을 잠들 준비 상태로 바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행동 중에 잠을 계속 깨우는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챙겨 먹어도 동시에 수면을 방해하는 자극을 계속 주고 있다면 몸은 혼란스러워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카페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커피를 아침에만 마신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오후에도 한두 잔씩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카페인이 몸에서 생각보다 오래 머문다는 점입니다. 카페인은 마신 뒤 몇 시간 동안 각성 효과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오후 늦게 마신 커피 한 잔이 밤까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카페인을 분해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았던 습관이 어느 순간부터는 밤잠을 방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커피뿐 아니라 진한 녹차, 홍차, 콜라, 에너지 음료, 심지어 일부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이 예민해졌다고 느껴지면 점심 이후에는 카페인이 든 음료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따뜻한 허브차로 바꿔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카페인이 없는 차를 천천히 마시는 시간 자체가 몸을 진정시키는 신호가 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식처럼 조용히 차를 마시면 몸은 자연스럽게 긴장을 풀기 시작합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쌓이면 밤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느끼시는 것이 술입니다. 잠이 안 오면 한잔하면 괜찮아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졸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술은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잠이 든 뒤에도 뇌가 자주 깨어나고 자는 동안 몸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합니다. 특히 새벽에 자주 깨거나 땀을 흘리거나 심장이 두근거리는 느낌으로 깨는 경우가 술과 관련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위해 술을 이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수면을 더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가능하다면 저녁 술자리는 줄이고 드시더라도 아주 소량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이 밤늦은 시간에 강한 자극입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크거나 스마트폰 화면을 오래 들여다보거나 자극적인 내용을 보는 것은 뇌를 계속 깨어 있게 만듭니다. 밝은 빛은 특히 수면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는 신호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밤이 되어도 몸이 아직 낮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잠들기 1시간 전쯤부터는 조명을 조금 어둡게 하고 화면 보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대신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따뜻한 물로 손발을 씻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몸에 이제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저녁 늦은 시간에 과격한 운동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운동은 건강에 좋지만 너무 늦은 시간에 심박수를 많이 올리는 운동을 하면 몸이 각성 상태로 유지됩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 정도는 괜찮지만 땀이 많이 나는 운동은 잠들기 최소 몇 시간 전에는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저녁 이후의 시간은 몸을 서서히 낮에서 밤으로 이동시키는 준비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카페인, 술, 강한 빛, 강한 소리, 격한 운동 같은 자극을 줄이고 대신 조용하고 부드러운 활동으로 채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변화가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만 실천해 보면 밤이 예전보다 조금 덜 불안해지고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몸이 다시 밤의 리듬을 기억해 가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말은 이해가 되는데 이걸 다 어떻게 바꾸지? 평생 해온 생활인데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한 번에 완벽하게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잠은 조급함을 싫어합니다. 서두를수록 오히려 더 멀어집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씩 천천히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면서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주에는 딱 한 가지만 해 보십시오. 점심 이후 카페인을 끊는 것, 커피 대신 따뜻한 허브차를 마시는 습관 하나만 들이셔도 밤의 긴장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 다음 주에는 잠들기 2시간 전 가벼운 간식을 추가해 보십시오. 따뜻한 우유와 바나나 반 개 또는 견과류 몇 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배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몸에 안정 신호를 주는 과정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저녁 식사 구성을 조금 바꿔보는 것입니다. 채소를 조금 더 늘리고 단백질을 챙기고 과식은 피하는 방향으로 조정합니다. 이때 완벽한 식단을 만들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나아진 선택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밤 시간을 정리하는 습관을 하나 더합니다. 잠들기 전 1시간은 조명을 낮추고 화면 보는 시간을 줄이고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조용한 음악을 듣는 시간으로 바꿉니다. 이 시간이 반복되면 몸은 그 자체를 잠들기 전 신호로 기억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몇 주에 걸쳐 천천히 더해가면 어느 순간 잠드는 시간이 줄고 밤에 깨는 횟수가 줄고 아침에 무거움이 덜해지는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작은 변화라도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수면 일기를 간단히 써보십시오. 몇 시에 누웠는지, 잠들기까지 얼마나 걸린 것 같은지, 밤에 몇 번 깼는지, 아침 기분은 어땠는지 짧게 적는 것만으로도 몸의 변화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면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은 다시 몸을 안정시킵니다. 여기서 꼭 강조하고 싶은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미 수면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절대로 스스로 약을 갑자기 끊지 마십시오. 잠이 조금 좋아졌다고 해서 혼자 판단해 약을 중단하면 오히려 더 심한 불면이 올 수 있습니다.
약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과정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면서 천천히 진행해야 합니다. 생활 습관이 안정되고 수면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확인된 뒤에 아주 서서히 조절해야 몸이 놀라지 않습니다. 또한 심한 콧골이, 숨이 멎는 증상, 다리가 불편해서 잠을 못 자는 경우처럼 다른 수면 질환이 의심되는 분들은 전문적인 검사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은 몸의 기본 리듬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생활 관리 방법이지 모든 수면 질환을 대신 치료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많은 분들이 잠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단지 잠드는 조건이 무너진 상태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조건을 다시 맞추면 몸은 생각보다 성실하게 반응합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밤은 생각보다 다시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밤을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다음번에도 이로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